그래서 우리 이제 역학적 에너지 위주로 다뤘었잖아요. 이제 3학년 2학기 때 잠깐 전기 에너지를 살짝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전기 에너지라고 하냐면 전류가 흐를 때 생성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단위는 당연히 뭐겠어요? 에너지니까 당연히 줄을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전기 에너지가 어떤 현상에 의해서 생성되는지 그거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은 다 알죠? 다 알잖아.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 기억하시겠죠? 우리 중3 때 나오는 전자기 유도는 막 그렇게 고1처럼 힘든 거 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왜 어떻게 하다가 생기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흔들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그럼 전류가 왜 흐르겠어요? 전기 에너지가 생성됐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 에너지적으로 변한 과정을 보면은 자석을 흔드는 거는 무슨 에너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운동 에너지. 좀 더 폭넓게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코일의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러면은 이제 밑에 용어 정리부터 좀 가죠. 유도 전류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유도 전류라고 부르는 겁니다. 단위는 뭘까요? 오랜만에 보죠? 암페어라는 단위 쓰겠죠. 이것도 전류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암페어를 쓰는 겁니다. 괜찮니? 자, 그럼 이게 왜 생성되냐? 그 생성되는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요. 자, 오랜만에 봅니다. 이런 식으로 코일이 있고요. 이 코일에 자석을 넣었다가 뺐다가 할 겁니다. 근처에서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부터 좀 결론부터 정리를 하면은 원리 코일 내부의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변화할 때, 자, 이 변화가 일어나면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는 거야. 자,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력선, 얘가 바뀌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사실 제가 중학교라서 자기력선이라고 썼는데 물리 원에서 혹시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기력선속이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자기선속이라고도 하고 한 번 더 줄이면 자속이라고 부릅니다. 물리에서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이거 몰라? 이게 뭔데? 그래서 이게 뭔데 임마? 하면은 자기력선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이 자기력선의 개수가 바뀔 때 전류가 흐른다는 소리예요. 그럼 왜 그게 근데 자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뭔 상관인데, 우리 자석에서 자기장이 나오잖아? 자기력선이 나오잖아? 어떻게 나와? 자기력선이 밖으로 나오는 곳을 N극이라 그래? S극이라 그래?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어. 맞아? 현재 이 위치에서 코일 내부에 통과하는 자속 몇 개니? 이것만. 얘는 비껴가고 있잖아. 그렇죠? 현재 자속은 한 개야. 맞아요? 근데 얘가 가까이 가면 여기까지 왔어. 그럼 여기서는 세 개가 다 코일 안에 들어갈 거 아니야. 가까워졌으니까. 맞아? 여기서 통과하는 자속이 몇 개죠? 세 개잖아. 그러니까 가까이 갈 때 자속의 변화량이 두 개가 된다고요. 맞지? 그럼 가까워질 때는 뭐야? 플러스 2. 빠질 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오거나 나갈 때 자속이 바뀐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이렇게 자속이 변하면 뭐가 생긴다고?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 이 자속이란 게 바뀌기 때문에 그 자속이 변하면 그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좋아요. 그럼 이 유도 전류의 세기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자석이 셀수록이야. 자석이 센 자석을 쓸수록 유도 전류도 많이 흘러요. 왜 그런 건지 한번 봐봐. 자석이 세다는 게 뭔 뜻일까요, 여러분? 자석이 많이 나오는 게 센 자석이야. 그럼 이것보다 10배 강한 자석 해보자. 10배 세다면 10개, 10개, 10에서 30 되는 거잖아. 이런 변화량도 몇 배가 돼요? 같이 10배가 된다고. 그러니까 자석이 셀수록 변할 때도 많이 변한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많이 변할수록 전류도 많이 흐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맞아? 두 번째는 우리 결국에 코일이잖아. 우리 중2 때 코일에 전류 흘러주면 자기장 생겼죠? 뭐 할수록 코일에 자기장이 셌지? 많이 감을수록. 같은 원리로 유도 전류도 코일에 감은 수가 많을수록 더 강한 전류가 흐른다는 소리입니다. 맞아요? 마지막 세 번째. 자석이 빠를수록 셉니다. 그러니까 빨리 흔들면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물리원 하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 원래 유도 기전력이란 걸 해야 돼요.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면은 시간당 변하는 자속 양이야. 이해돼요? 1초마다 자속이 많이 1초당 변하는 자속이 많을수록 전류가 세게 흐르는 거란 말이에요. 맞지? 그럼 빨리 흔든다는 건 뭐야?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잖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잖아. 그럼 이게 커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유도 전류도 세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사실 이 공식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속이 많이 변한다? 자석이 셀수록. 맞아. 자석을 빨리 흔든다? 시간이 짧을수록. 맞지? 마지막으로 가문수가 많을수록. 이렇게 돼서 이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유도 전류의 세기가 결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맞니? 좋아. 이제 이거. 유도 전류의 방향을 잡는 법. 이건 뭐 기억날지 몰라? 렌츠의 법칙이라고 있죠, 원래. 물리원에서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 중3 때는 렌츠의 법칙이란 이름은 안 나오고, 그냥 어떤 식으로 방향 잡는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자속 변화를 막는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주면 돼요. 항상 몇 가지 예시 들어보면 끝나죠. 이런 코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건전지 있어요? 그럼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잖아. 그치? 정상적인 상황이면 건전지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근데 여기서 자석을 흔들면 전류가 흐른다고요. 여기서 N극이 다가간다고 해보죠. N극이 다가온다는 건 무슨 뜻? 오른쪽 방향 자속이 추가되는 거잖아. 추가되는 게 싫잖아.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서 못 들어오긴 막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코일이? 전류가 흘러야 돼. 어떻게? 이렇게. 이 방향으로 전류 만들려고, 이 방향 자기장을 만들어서 막으려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줘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죠? 코일은 항상 뭐가 중요해? 전류의 감기는 방향이 중요해요? 이렇게 흔들려면 이렇게 돌아야겠지? 그래서 이때는 전류가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니까 일로 내려와야겠네. 코일 감긴 방향을 보면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주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와야겠죠? 여기서 올라가면 또 이렇게 돌겠지? 이해돼요? 건전지 없어도 이렇게 전기를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에너지 변환 과정은 뭐야? 이 자석이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 거야. 됐어요? 그럼 몇 개만 더 해보죠. 이번에는 S가 들어온다고 해보죠. 자, S극은 뭐야? 자기력선이 나오는 곳, 들어가는 곳? 들어가는 곳이잖아. 그럼 S가 가까워진다는 뜻은 이 코일 입장에서는 어때? 그 왼쪽 방향 자기장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맞지? 얘가 가까워지면 왼쪽 자속이 추가되는 거잖아. 그 왼쪽 방향이 추가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으로 만들어서 상쇄를 해야 되죠? 맞아? 그 오른쪽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흘러주면 되겠지?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주니까 이 경우에는 유도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주면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그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번에는 N극이 빠지는 거야. 줄어드는 것, 변화는 늘어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 그럼 이 M극이 빠지면 어때? 이 방향, 오른쪽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 오른쪽이 줄어드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선을 안 그렇구나.
이게 줄어드니까 이거를 채우려고 하겠죠. 이번에 이거를 채워주려고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 방향 자기장을 만들어야 채우는 거잖아. 어떻게 흘러야 돼? 이렇게 흘러주면 되겠죠? 이 방향 유도 전류는 이렇게 흘러주면 되겠네. 맞지? 마지막. S가 빠질 수도 있죠? S가 빠지는 건 뭐야? 왼쪽 자기장이 늘어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줄어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채우려고. 자기장, 코일이 이 방향 자기장을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겠지.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려면,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주면, 이 방향 자기장을 만드니까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원론적인 방법인데, 그냥 단순하게, 들어와? 밀어. 청력. 청력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N극이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엄지 방향이 N극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N극 S극으로 봐도 됩니다. 얘가 N. 여기는 빠지는 거잖아. 잡아야 되네? 이쪽에 S가 되려면 손 모양이 이거잖아. 이거는 S가 들어오네? 밀어. 그럼 손 모양이 이거잖아요. S가 나가네? 붙잡어. 이렇게 되면 되죠? 여기 쉽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괜찮아? 어쨌든 방향 잡는 방법. 그러니까 쉽게 청력 인력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자석이 가만히 있으면 전류 흐르나? 왜 안 흘러요? 가만히 있으면 자석 변화가 있어 없어? 없잖아. 세 개가 그냥 계속 세 개잖아. 변화가 없으면 전류가 안 흐른다고요. 그것까지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럼 일단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똑같은 방향에서 흔들 때 들어올 때랑 나갈 때 전류 방향이 어때? 반대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교재 66쪽 중간에 보면은 자석이 멈췄을 때 검유계가 그냥 아무것도 반응 안 하는 거 보이죠? 전류가 안 흐르니까. 가까워질 때랑 나갈 때 어때? 방향이? 반에 돌아가는 방향이? 반대잖아요. 이유는 뭐야? 전류가 반대로 흐르니까. 들어올 때랑 나갈 때. 괜찮니?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약간 심화로 들어가서 이런 것도 한번 볼까? 그냥 공. 여기는 자석. 자유낙하를 시켜. 하나는 그냥 공을 자유낙하 시키고요. 하나는 자석을 자유낙하 시킵니다. 누가 먼저 떨어지죠? 왜? 공은 그냥 자유낙하 하는 거야. 쭉 가서 그냥 자유낙하 하겠죠? 그럼 공기 저항이 없다면 공의 역학적 에너지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냥 혼자 떨어지는 거랑 똑같으니까. 근데 자석은 어때? 얘가 떨어지면서 무슨 현상?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생하면서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요? 전기 에너지 전환이 되겠죠? 그 역학적 에너지 자체는 줄어든 거야, 늘어난 거야?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석이었지. 자석 같은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를 했겠죠? 그럼 같은 높이라면 누가 더 빠른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 공이 좀 더 빠르겠지?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발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를 발전기라고 합니다. 이거랑 비슷한 원리인데 정반대 역할하는 게 있죠? 혹시 알아? 전동기. 전동기는 뭐죠? 전류를 흘려주면 돌아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원리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은데 원리가 정반대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전동기 뭔지 가볍게 한번 복습해볼까? 이거였잖아. 자석 사이에서 이렇게 코일 두고 여기에 전류 달아놓으면은 전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였죠? 그 왼쪽은 우리 이거 자석 사이에서 힘 받을 때 이렇게 손바닥 해가지고 왼쪽은 아래로 힘 받고 오른쪽 위로 힘 받는 거 기억나? 이렇게 해도 되죠? 어쨌든 왼쪽은 아래로 힘 받고 오른쪽은 위로 힘 받으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지? 이거는 이제 전기를 흘려줬더니 역극제 에너지가 돌아가는. 그래서 이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전기를 흘려줘야 되기 때문에 건전지가 필요한 겁니다. 맞지? 그럼 발전기는 뭐냐면 거꾸로야.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건전지 없어요? 그냥 생 코일만 감아놓은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돌려. 어떻게? 수동으로 돌려. 사람이 돌리는 겁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든지 해가지고 돌리는 거야. 아니면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손전, 이런 거는 모르려나? 손전등인데 이게 주무르면 빛나는 손전등 알아요? 자가 발전 손전등. 몰라? 쉽게 자전거 페달 밟으면 불 들어오는 거 있죠? 그거라서 그럼 페달을 밟으면 이게 돌아가는 거야. 맞지? 여기서 돌아가는 게 전기 생기는 거랑 뭔 상관이냐 할 수 있는데 일어날 때 봐봐요. 좀 약간 2D로 그려도 되겠지?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 얘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지? 맞아. 이거 이제 이렇게 돌릴 겁니다. 얘가 이렇게 일어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일어나면은 이 자석의 자기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일어나다 보면은 코일 가운데를 통과하는 자석의 양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지금 처음에 몇 개야? 하나도 없지, 통과하는 거. 이게 누워있는 거야, 동그라미가? 맞지? 얘가 이렇게 누울수록 여기 안에 쏙쏙쏙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처음에 0개, 3개, 4개 이렇게 늘어나잖아, 일어날수록. 이해돼요? 이거를 눈 앞으로 옮긴 건데, 일자로.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이제 다시 그려볼게. 이거 잘 못 그리는디? 이거 완전히 누워있는 거예요? 평행한 거야? 자석 통과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이렇게 살짝 일어나면 몇 개 들어가겠죠? 맞아. 완전히 일어나면 다 들어가겠지 뭐. 맞아. 그러니까 일어날수록 자속이 증가를 한단 말이야. 됐니? 그럼 늘어나는 게 좋아, 싫어? 코일 입장에서? 싫잖아. 이거 막으려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왜? 이해돼요? 그럼 이제 더 돌리면 이제 누울 거 아니야, 다시. 그럼 눕는 모습 한번 보죠. 이게 좀 애매해. 잘 그리고 있나 모르겠어. 됐나? 눕는 것 같아? 그럼 누울 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완전히 누우면 하나도 안 들어가겠죠? 누울 때는 자속이 감소한단 말이야. 그럼 감소하는 거를 어떻게 하려고? 막을 채워주려고 하겠죠? 맞아? 오른쪽을 채우려면 이렇게 채워줘야 될 거 아니야. 누울 때는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보내야 되잖아. 어떻게 흘러? 이렇게 흐르는 거 맞아? 이거지. 이렇게 흘러야 되지? 이렇게. 누울 때는 줄어들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채워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이해되니? 맞아.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올라갈 때는 막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기준 이 방향 맞아?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거꾸로잖아. 왜 지워지냐? 요거냐, 요거. 여기서 이 방향으로 흘러야 되죠? 줄 때는 이걸 채워줘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이 방향 맞아요? 이렇게. 이해돼? 이게 이제 위에서 보면 올라갈 때는 이렇게. 맞아? 내려올 때는 이렇게. 알겠지? 됐죠? 어쨌든 결국에는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전류가 흐른다고. 근데 방금 봤죠?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 전류 방향이 어때? 반대여야 되잖아.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류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그려보면은 자속 시간 그래프 그려보면 올라갈 때,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 자속이 통과하는 자속이 0이었다가 완전히 일어나면 최대값이 되겠죠? 줄어들었다가 이제 반대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에 따른 유도 전류는 어떻게 흘러주면 되냐면, 유도 전류는 요렇게 흘러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유도를 하는 거냐면, 우리 아까 사실 이것까지도 중3 되면 몰라도 돼. 이거 완전 물리 원내용입니다. 우리 아까 거기서 유도하는 거야. 우리 유도 전류 어디에 비례한다 했죠? 가문수에 비례하고 시간에 따른 자속 변화량에 비례하는 거였잖아. 그럼 이거 뭐야? 이 그래프 기울기 뭐죠? 시간분의 자속 변화량 맞아? 맞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유도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럼 기울기가 언제 최대야? 여기. 맞지? 그럼 이걸 토대로 얻을 수 있는 정보. 자속이 0일 때 유도 전류는 최대값이고요. 맞지? 자속이 최대일 때는 여기 기울기 0이잖아요. 맞지? 자속이 맥스일 때는 유도 전류가 0이 된다는 건데, 0이 되는 게 뭐냐면 방향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까 일어날 때랑 누울 때 전류 방향 반대였잖아. 맞지? 만약 여기가 시계였으면 반시계, 시계, 반시계, 시계, 반시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방향이 바뀌는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럼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전류를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류 전류라고 합니다. 우리 혹시 전자제품 쓰다 보면 AC, DC 이런 거 본 적 있어? AC가 교류예요. 근데 왜 교류 전류가 근데 우리 전자제품은 다 직류를 쓴단 말이야. 직류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를 직류라고 합니다. 건전지처럼. 근데 교류는 이런 거야. 이렇게 태극 무늬가 있으면 교류라는 뜻이고요. 한 번은 요렇게, 한 번은 요렇게란 말이야. 이렇게 방향이 계속 바뀌는 전류를 교류라고 합니다. 이런 게 대체 왜 있는 건데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는 거야.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방향이 바뀌어요. 발전기를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뿐이야. 맞지? 그럼 이거를, 근데 우리 전자제품은 직류 써야 된다며. 어떻게? 물리 1 때 다이오드라는 거 배우죠? 그 다이오드 이용해서 교류 회로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가 존재하는 겁니다. 어쨌든 전기는 어떻다? 태어날 때 교류로 태어나는 겁니다. 왜? 방금 배웠듯이 일어날 때랑 누울 때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될까요? 괜찮나요? 질문 있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다양한 발전소 종류,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더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발전소들이 있는데, 발전소가 뭐야? 발전기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장소를 발전소라고 합니다. 보통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수력발전. 수력발전은 뭐야? 댐이야, 댐. 이렇게 댐에서 물을 위에 가둬두겠죠? 맞지? 그럼 물을 가둬두는 걸 풀어. 그럼 물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 물이 떨어지면서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밑에 터빈이라는 물레방아 같은 걸 달아놔요. 그럼 물이 떨어지면서 얘를 어떻게 해? 돌려. 이게 돌아가면 얘가 돌아가. 그러면 물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죠. 맞지? 이거를 에너지 변천 과정을 좀 보면은 최초 물의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높은 곳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 물이 떨어지면서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요. 이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가 됩니다. 물이 발전기를 돌려주니까. 맞지? 여기서 뭐? 전자기 유도 하면은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나요? 두 번째는 화력 발전입니다. 뭘 화력 발전이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연탄 같은 화석 연료를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워. 근데 뭘 태우냐면 물 끓이는 거야, 결국에. 이런 솥에다가 물을 가득 공급을 해, 물을. 우리가 석유 같은 거를 태워. 그 엄청난 양의 화력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그럼 물이 뭐 돼? 물이 끓으면서 증발보단 끓음에 가깝습니다. 물이 다 수증기로 바뀌겠지?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위에 뭐가 있냐면 터빈이 있어요. 여기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터빈을 돌리게끔 설계해 놓는 거야. 그럼 터빈이 돌아가면 발전기가 돌아가고 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이거는 변천 원리가 뭘까? 일단 화학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그 화석 연료나 아니면 음식물 이런 건 다 화학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화학 에너지 태워. 그럼 뭐가 되겠어? 열 에너지가 되겠죠? 열 에너지로 물을 끓이는 거잖아. 그럼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막 올라가잖아. 물이 수증기가 움직이네?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뭐 돌려?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 그럼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자기 유도가 생기니까 결국에는
전기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에너지 변천 과정도 쭉 쓰실 수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 풍력 발전 너무 쉽잖아. 뭐야? 바람의 뭐?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 맞지? 그럼 바람이 바로 뭐 돌리는 거야? 풍차가 돌아가면 뭐가 돌아가는 거야?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겠죠? 그럼 발전기가 돌아가면 전자기 유도 인해서 전기가 나온다. 이렇게. 결국에 최종 종착지는 뭐야? 다 전자기 유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우리 지금 다 전기로 바꾸려고 하잖아. 자동차는 전기차 쓰고 뭐 다 전기 쓰잖아요. 왜 하필 전기일까? 전기 에너지가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전기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바꿀 때 바꾸는 게 쉬워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전기가 유용합니다. 이것저것으로 다 바뀐단 말이야. 좀 손쉽게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시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우리 전기가 열이 되는 이런 예시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 다리미, 난로 이런 거 있겠죠? 전기 난로. 우리 학원에서 겨울에 쓰는 거 있잖아. 좀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난로인데 저 경기 코드 꼽아가지고 쓰는 거 있잖아. 진짜 바꾸고 싶은데 안 바꿔줘. 진짜 어떡함? 어쨌든 이런 거 있죠? 전기가 열이 되는 예시입니다. 전기가 빛이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예시로 전구가 있겠죠? 또는 TV. 우리 TV는 왜 빛이야? 화면에서 빛 나오잖아. 휴대폰 이런 것도 다 전기가 빛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 그렇죠? 디스플레이류는 다 전기를 빛으로 바꾼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전기가 소리가 되는 거는 뭐가 있죠? 소리도 에너지입니다. 파동 에너지, 스피커. 또 뭐 기본적으로 그냥 스피커가 달려있는 모든 것이 다 여기 예시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기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건 뭐가 있죠? 우리 이제 중2 때 이런 거를 뭐라 그랬지? 이거 해주는 장치가 뭐야? 전동기잖아. 그러니까 전동기가 들어가는 애들은 다 이 예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전동기, 전기 모터 얘기하는 거잖아. 뭐 세탁기, 선풍기, 전기 자동차, 뭐 이런 거. 그리고 휴대폰 진동장치도 이겁니다. 휴대폰 진동장치는 그 흔들리는 거, 움직이는 거잖아요. 전동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가 되는 경우, 배터리 충전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휴대폰 배터리가 리튬 이온으로 만들어요. 이온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는 콘센트 꼽으면 충전이 되잖아. 그럼 전기가 화학으로 바뀌어서 저장해 놓는 거야. 그 핸드폰을 사용할 때는 화학을 전기로 바꿔 쓰는 거예요. 알겠지? 거꾸로의 개념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괜찮니? 넘어가도 되죠?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한번 읽어보셨어도 충분하긴 합니다. 우리가 에너지 전화온거 보존이란 파트인데, 보시면 에너지라는 거는
전환 과정에서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요. 형태만 변화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전체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이런 예시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뭐 핸드폰 오래 쓰면 어떻게 돼? 핸드폰 배터리 방전돼. 그럼 전기 에너지 다 단 거네? 전기 에너지 자체는 없어진 게 아니고 핸드폰 쓰다 보면 열 나죠? 전기 에너지 일부가 열 에너지로. 사용하다 보면 빛 나잖아. 소리 나잖아. 빛 에너지로 소리 에너지로 가지각색으로 전환이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체 양은 항상 똑같다. 이런 거 봐주시면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이런 거 볼 수 있겠지? 우리가 원래 역학적 에너지가 100줄 있었다 해봅시다. 공이 이렇게 굴러가는, 맞죠? 그럼 이렇게 공이 도도도도 굴러가다 보면 멈췄어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된 거지? 0이 된 거잖아. 역학적 에너지는 줄어든 게 맞아? 근데 전체 에너지는? 바닥에 마찰이 있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마찰 때문에 발생한 에너지는 보통 열 에너지가 된다고요. 열 에너지가 몇이면 돼? 100이면 되는 겁니다. 에너지 종류에 상관없이 전체 총량은 항상 똑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이거 그냥 전후 다 더한 게 똑같다 해놓고 문제 풀면 돼요. 문제 자체는 어려울 게 없다. 넘어가도 될까요? 한 장 넘겨 보시면요. 이준이 기준 한 장 넘기라는 소리입니다. 아닌가? 아, 끝이야? 소비 전력 어디 있어? 이거구나. 이 마지막 파트가 소비 전력이에요. 진짜 별거 없다. 단위만 갖고 놀 줄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1초당 사용하는 (1초마다) 사용하는,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소비 전력이라고 불러요. 사용하는, 그리고 1초마다. 왜 에너지인데 1초마다 라는 뜻이 붙었을까요? 전기 에너지 아까 언제 생긴다 했죠? 전류가 흐를 때잖아. 그럼 전기는 흐르는 거란 말이야. 흐르는 거다 보니까 1초 단위로 자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이잖아. 그래서 1초마다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 이렇게 잡는 거고요. 기호는 P를 씁니다. 파워의 P예요, 이거는. 알겠죠? 전력, 파워의 P 이렇게 쓰면 되고, 단위. 우리 일단 원래 뜻 볼까요? 1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잖아. 초의 단위가 뭐죠? 세컨드. 에너지는 줄. 그래서 줄 퍼 세컨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거를 줄여서 W라고 쓰고 읽을 때는 와트라고 읽습니다. 됐니? 그 예시 10와트는 뜻이 뭐냐면 1초마다 1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맞니?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쓰면은 10줄 퍼 세컨드랑 똑같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맞니?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 원래 중학교 책에 안 나오긴 하는데 알아두시면 좋아. 이 전력 어떻게 계산해? 전압에 전류 곱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안 알려줄 수도 있어요. 문제 우리 중2 때 썼었던 오음의 법칙 기억하시나? 오음의 법칙 뭐죠? 엄마 저 일찍 보여줄게. 이건 알아야지.
네, 알죠. 음의 법칙을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 그 공식 있었어요. 그 A는 아닌가? 아니 맞아는 저항으로 있었죠. 아,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는 저항이 맞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V는? 사실 B는 I요, B는 I요. 아, B는 I요. 그래서 오메 법칙하고 연관해서 오메 법칙하고 우리 중2 때 작년 이맘때쯤입니다. 딱 오메 법칙을 딱 1년 됐네 진짜로. 작년 기말이었어. 오메 법칙을 엮어서 문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요거를 이용해서 전력을 구해가지고 이제 소비 전력을 물어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난이도 있게 내려고 하면은. 알겠지? 뭐 이런 거는 좀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소비 전력을 실제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거를 정격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있어. 전자 제품마다 권장 전압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220V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20V 50W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전자 제품은 220V에 연결을 했을 때 1초마다 50줄씩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문제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그러니까 이거 맞히면 보내줄게. 110W를 거지. 저항 몇이야? 이 전자제품은? 5번 저항. 이 전자제품에 저항이 있을 거 아니야. 볼트가 전압이죠. 화장실 440. 아, 볼트가 전압이지. 저하고 따지자면 I가 전력으로 저 그러면은 440 440. 저 이만큼 저항 5. 445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죠. 440 맞나 한번 봅시다. 한번 봐봐. 일단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얘들아, 전력은 뭐 곱하기 뭐라고요?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그럼 전력이 뭐야, 여기서 이거랑 이거 중에? 이게 와트가 전력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110이 나와야 돼. 그럼 전압은 몇인데? 220이잖아. 그럼 전류 몇 나오면 돼? 0.5A 나오면 되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오메가 법칙 하면 됩니다. 오메가 법칙은 V는 IR. 그럼 전압이 몇? 220. 전류는 0.5A. 그럼 저항은 440ohm짜리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내면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야. 중2 때 오메가 법칙 살짝 섞어가지고요. 알겠지? 진짜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이거 딱 마무리하고 집에 가죠? 근데 어머니들이 화낼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도 돼? 됐죠? 자, 그럼 이제 전력량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어떤 시간 동안 사용한 총 전기 에너지를 전력량이라고 하는 거야. 전력은 1초마다 였잖아. 그럼 내가 10초 동안, 진짜 10초 동안 얼마 썼니?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걸 딱 봐도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전력의 시간 곱하면 전력량 나오겠죠?
맞아. 아까 요거 이 110W짜리를 10초 동안 썼다고 쳐봐요. 그럼 몇 줄 나오는 거죠? 110이라는 거는 1초마다 110줄 쓴다는 뜻이잖아. 10초 동안 사용하면은 세컨드 날리면서 1100줄 쓴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전력의 시간만 곱해주면 돼요. 그럼 단위는 뭐겠어? 줄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커진다는 게 문제야. 1시간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1시간은 몇 초죠? 무려 3600을 곱해야 돼. 이러면 몇 나와? 뭐 나오겠지, 뭐가 나오겠죠. 1시간인데도 이렇게 커지잖아. 그 하루면? 1년이면 어떻게? 너무 크잖아. 답 없이 크잖아, 답이. 맞죠? 비효율적이잖아, 너무 커서. 맞지? 그래서 대체 단위를 하나 만들어요. 야, 그냥 110W였잖아. 이거를 몇 시간 동안 쓴 거면, 만약에 1시간 동안 쓴 거면은, 1시간 곱해서 110W시라는 단위를 만듭시다. 한 거예요. 너무 크니까, 줄로 쓰면은. 그냥 와트에다 시간을 곱하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죠?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하루 동안 썼다 쳐봐요. 그럼 110W짜리를 하루 정도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24시간이잖아. 그럼 그냥 몇 시야 이거? 2640인가? 2640W시만큼 썼습니다. 이렇게 이거 줄로 바꾼다 쳐봐. 너무 많아요. 이해돼요? 그냥 하나의 단위를 추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줄이 너무 크니까. 그럼 변하는 법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1W시는 3600줄이랑 똑같은 겁니다. 알겠지? 맞아요.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이것보다 더 커지면 뭐 앞에 킬로 붙이던지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겠죠? 킬로는 뭐야? 그러면 1kW시가 1000W시가 되겠죠? 그 정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뭐 문제 이런 거 나와. 뭐 한 달 동안 총 쓴 전력량 계산시켜요? 그러면 이제 문제 그런 게 써 있어. 100W시당 300원이다. 이번 달 전기요금 얼마니?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총 전력량 계산하고 1kW시당 300원이면 곱하기 300 하면 돈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숫자 놀이하는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60, 70쪽에 이 전기에너지 만들어지는 원리 해가지고 코에 감아놓고 자석 흔드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석을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전류가 전류가 생기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올 거잖아. 근데 문제는 이 전구가 그냥 전구가 아니고요. LED입니다, LED. LED가 뭐죠, 여러분? 예, 발광 다이오드를 LED라고 하잖아요. 왜? 왜? 이상한 짓을 많이 불러오고. 왜? 나 기본 틀이 뭐냐면 다이오드예요. 우리 다이오드가 뭐 하는 친구지? 아니, 기본 역할. 정류 작용하는 게 기본 역할이야. 이게 다이오드잖아. 얘는 이 방향으로는 전류 오케이. 근데 반대 방향은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해돼요? 기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것만 통과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P형, N형 기억나?
B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알겠지? 그러면은, 근데 발광 다이오드 여기에 다이오드인데, 전구 기능이 부가적으로 있는 게 발광 다이오드야.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빛이 나는 게 발광 다이오드란 말이에요. 맞지? 근데 우리 아까 배우길, 이렇게 코일에 발전기를 만들어서 자석을 흔들어요. 여기서 여기 갈 때 전류 방향 어떤지 우리가 한번 모의로 한번 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여기서는 N극이 다가올 때 전류 방향 뭐야? 요거죠. 이렇게면 이 방향 맞아? 맞지? 그럼 여기 쑥 지나갈 거 아니야. 여기까지 지나가면은 여기선 뭐야? S가 멀어지는 거네. 가운데 뚫려 있는 겁니다. 여기 통이 집어넣고 흔드는 거야, 자석을.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서 S가 멀어지는 거야. 그 다음 차례는 S가 멀어지는 거잖아. 맞지? 이땐 전류 어떻게 흘러야 돼? 이거 맞아? 붙잡아야 되니까. 이해돼요? 요렇게잖아. 그럼 방향 뭐야? 요거여야 돼. 맞니? 맞아. 됐죠? 그 다음 차례는 뭐죠? 다시 흔드는 거니까 얘가 일로 다가오는 거잖아. 맞니? 그럼 이때는 S를 막아야 되니까 어때? 요거죠? 그럼 전류 방향 뭐야? 요거지. 맞지? 그럼 마지막은 뭐죠? N극이 멀어지는 거잖아. 그 N극 멀어지는 거 잡아야 되니까 이 방향 전류죠? 그럼 전류가 또 요렇게잖아. 왔다 갔다 할 때 전류 방향 계속 어때? 계속 바뀌죠? 근데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통과시키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발광 다이오드의 세팅에 따라서 얘를 통과시켰으면 얘네들은 통제가 된다는 거야. 그럼 전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켜지는 게 아니고 깜빡깜빡거리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LED가 달려있으면 깜빡깜빡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참고로 실사는 요거야. 이게 이렇게 기온이 이렇게고, 이 전구 보면은 이렇게 길이가 달라요. 길이 긴 쪽이 플러스입니다. 길이 긴 쪽에 플러스 연결했을 때만 불이 들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는 불이 들어온다는 거야. 이 방향은 통제한다는 뜻이에요. 발광 다이오드 달려있으면 이 정도만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